세월호는 진도 앞바다에 침몰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세월호가 침몰한 바다는 진도 앞바다가 아니고 탐욕의 바다예요. 그리고 맹골 수도의 뭐 급류 때문에 침몰했다. 그게 아니고 이 탐욕의 탁류에 침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월호 사고가 일어나는 전 과정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돈이 오고 가면서 부패를 했든 돈이 오고 가지 않았지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해서 서로서로 봐줬던 실제로 국가의 안전관리 기능이 완전 무력화됨으로써 이 사건이 난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무력화됐냐 이렇게 보면 이 해방 이후에 이제 정부 수립 이후에 우리가 워낙 못 살고 이제 어려운 조건에 있었기 때문이겠지만 또 뭐 지배청이 다 조선시대 지배청도 다 망해버리고 그라운드 제로에서 출발한 사회였고 거기서 산업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 공정 경쟁, 적자 생존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약육강식, 강자 생존 이 논리로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왔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현대사를 움직인 힘은 기본적으로 물질에 대한 욕망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도 재개발 공약, 재건축 공약 이런 것들이 왜 사람들이 관심을 끄냐 하면 우리 삶에서 무엇이 진짜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생각보다 우선적으로 물질에 대한 욕심, 욕망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삶을 압도한 결과 이 사건이 난 거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이 모두가 이 불문율처럼 좋은 게 좋은 거고 서로 봐주면서 서로 잘 살아가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내부 고발을 하고 이런 사람들을 다 배척해 왔어요. 지금까지. 다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결국은 이런 세월호 사건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이 국가 개조를 누가 하겠습니까? 국민이 하지. 왜 이렇게 개발 공약 무슨 비즈니스 프렌들리 무슨 규제를 쳐부숴야 될 원수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세력에게 누가 국가를 맡겼습니까? 결국은 그 정당이 현재의 집권당이 물질에 대한 사람들의 욕망을 부추기고 선동하고 이렇게 했고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 삶의 좌표 자기의 가치를 물질에 뒀기 때문에 이게 제일 강력한 제1당이에요.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대통령을 욕하는 건 쉬운 일이지만 진짜 국가를 개조하려면 사람들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고요. 이 사건에서 사람들이 왜 그렇게 미안한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나 저는 이 정직한 거라고 봐요. 너나 없이 조금씩 좋은 게 좋은 거고 서로 봐주면서 넘어가면서 지금 70년을 살아온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근원적인 성찰과 반성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이런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뭐 장관 바꾸고 총리 바꾸고 대통령 욕하고 정권 바꾸고 이런 것만으로는 해결 안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판관 보충 의견을 통해 보면 세월호 7시간에 대한 박근혜의 5가지 거짓말이 그대로 드러난 것을 그렇죠. 정리를 했다고요. 예, 확인할 수 무슨 있죠. 거짓말을 했나요? 그러니까 첫 번째 상황이 심각한 것을 안 시점이 오후 3시다. 3시경이라 그랬죠.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믿을 수 없다. 거짓말이라고 이제 판단을 했는데요. 결국 지금 피청구인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인과 본인과 대리인이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오전에 뭐 12시 28분, 11시 28분, 12시 5분, 뭐 12시 33분경에 다 보고서를 다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재판관들은 보고서를 받으면 이 상황, 실시간 상황이 그대로 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다. 보고서를 받아서 검토를 했다고 그랬는데, 그럼 15시에 알았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 둘 중에 하나다. 보고서를 검토했다는 게 거짓말이거나, 그거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늦게 알았다고 거짓말 하거나, 두 가지라는 거죠. 거짓말이다. 그게 이제 첫 번째 거짓말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거짓말이 언론사의 오보 때문에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는 해명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론 탓을 돌렸는데, 딱 이야기하면, 우선 대통령이 국가안보실 등으로부터 오보를 받았다는 볼만한 증거를 하나도 제출한 게 없다. 아하, 자료 증거가 없다. 없고, 또 상식적으로 봐도, 이게 지금 비서진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보도를 그대로 전달했다고 보기 어려운 거 아니냐. 오보가 설사 있다고 할지라도.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11시
7분에 예. 해경 등에 확인을 해서 청와대는 이미 그것이 전원 구조가- 오보였고 오보란 것이 이미 파악한 상태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보로 인해서 인식이 잘못된 인식을 계속 갖고 갔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거기 추가로 이렇게 예. 시간만 하나 예. 볼 필요가 있는데 오보가 11시 경에 4분이죠. 좀, 네, 좀 나와서 12시 경에는 대부분 다 정정이 됐어요. 예. 그런데- 아니 그때 자기들이 낸 기록도 보면 11시 4분에 오보라고 기록이 됐고 11시 7분에 오보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 이렇게 자기들 해명서 이렇게 나와요. 네. 3분 만에 아는 거예요. 3분 네, 그렇게 만에. 그런데 이 3시간 뭐 3시간 이상 오후 3시까지는 3시간 이상 비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 3시까지 상황의 심각성을 알게 되는 그 시간까지는 아무것도 파악을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도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청와대 집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 있었어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다. 이렇게 해명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왜 집무실은 왜 둬요? 맨날 관저에 있지. 그러니까 관저에도 집무실이 있기 때문에 예. 그 어디에 가 있는가 중요한 거 아니다 그랬었는데 이제 그 재판관은 심지어는 비서실장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대통령이 움직이는 곳이 집무실이다. 그래 수면에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는 다 집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예, 이야기를 그렇게까지도 했죠. 얘기를 했었죠. 비서실장이 그랬죠. 예. 근데 이제 이 관저는 예. 집무실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했어요. 음. 대통령이 휴식이나 개인 생활하는 곳이지 그건 사적 공간이다. 집무실이 아니다. 예. 집무실에 머물게 되면 비서진들이 지금 대통령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다. 그 제대로 보고를 할 수가 없다. 예. 그렇게 하고 당일은 당일은 휴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휴일이 아니었죠. 당연히 예. 관저가 아니라 집무실에 출근을 해야 된다. 아니 그런 논리로 하게 되면 청와대 비서관 수석 뭐 이런 사람들도 자기 집에서 근무하죠? 예. 왜 청와대 그렇죠. 출근을 왜 해?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 거죠. 예. 말하자면 결근을 한 셈인데요. 그러니까 집무실에 출근했다면 늦어도 9시 40분경에는 해수부가 예. 위난 그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발령하거든요. 예. 그때쯤 대통령도 알았고 그렇게 하면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출근을 해서 상황실에 가 있었으면 사실 확 달라졌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예. 컨트롤 타워 역할을 못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 논리도 집무실에 말이 안 되는 말이 겁니다. 안 된다. 그 다음에 피청구인이 10시 10분 국가안보실장, 10시 22분경 국가안보실장, 10시 30분 해경청장에 전화를 해서 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는 것도 거짓말이라는 거 아니에요? 거짓말이죠. 그게 그 기록이 있으면 예. 통화 기록을 내놓으라 그랬거든요. 아하. 그런데 끝까지 안 내놨고 예. 안 내놨죠. 안 내놓은 걸 봐서는 이게 통화했다고 통화 안 했다 이렇게 예. 판단한 거예요. 12시 50분경 고용복지수석으로부터 비처연금법 관련 전화 온 건 통화했다는 기록을 내놓고. 그거는 주장을 했죠. 예. 아니, 기록도 내놨어요. 예, 그거는. 주장하고 그 기록도 있다고만 예. 이야기했고 뭐 내지는 않았는데요. 근데 이 부분은 아예 있다는 말도 주장을 안 했죠. 통화 기록이 있다는 주장도 못 한 거예요. 주장도 안 했고. 어허. 결국은 통화 기록이 없다는 것은 통화한 통화하지 것은 않았다. 예.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만 거기에 예. 하나 지적하면은 해경청장한테 하면서 뭐 특공대를 동원해서라도 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그러는데 예. 이미 그 통화 전에 해경청장 특공대 거기에 가라고 지시를 내린 상태예요. 그러면은 그거는 거꾸로 돼야지 맞죠. 그러니까 통화를 했다라면 해경청장한테 특공대를 현장에 보냈다는 보고를 받았다라고 해야지 그게 맞는 건데 그렇죠. 대통령이 지시를 내렸다라고 예. 이미 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돼 있다라는 그것도 이제 논리적으로 그게 지금 논리적으로 예. 앞뒤가 안 맞는 게 안 맞는 해경청장 통화했을 때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거 아니에요, 먼저. 그렇죠. 아, 그럼 내가 지금 특공대 투입해서 이미 투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특공대를 투입해서라도 구조에 만전을 기하세요. 아, 지금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특공대를 투입해서 구조에 만전을 기하세요. 투입했다니까요. 뭐 또 원래 남의 말을 잘 안 듣는 분이니까. 그게 10시 30분에 해경청장하고 통화를 해서 특공대 투입하라 그랬는데 예. 그 기록도 없고요. 없죠. 10시 25분에 청와대가 해경청장하고 통화 기록은 나왔어요. 예. 그 나왔는데 그렇다면 선회를 하면 그 무렵에 통화했다. 그 직전에 통화를 해서 대통령이 지시를 받고 통화했다고 선회를 하더라도 거기에는 특공대 투입을 지시를
전달받거나 그 지시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직접적으로 지시한 거. 해경청장에 다이렉트로 전화를 하지 않더라도 그 비서진들에게 그렇게 전달하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예. 그렇게 하려면 비서진들이 청와대 비서진들이 해경청장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 내용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럼 이것도 뻥이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구조 지시를 다 했다. 예. 는 해명도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종합해보면 다 거짓말인데 뭘 이걸 또 정리를 해. 아니, 그건 뭐냐면요. 아니, 한 명의 인명피해도 없게 샅샅이 뒤져서 구조의 만전을 다해라. 예.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 지시의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헌법재판관이 보는 거는 그거는 하나만 한 이야기다. 원론 이야기고 그거는 아무런 의미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도저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교훈적 의미가 하나도 없다. 예를 들어 이런 거, 이재화 변호사 여기 오늘 나와갖고 패널로 나와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지시를 합니다. 예. 이재화 변호사 패널로 나오면 말씀을 하세요. 예? 예. 성실하게 말씀을 하세요. 이거 지시한 거야.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요. 이 내용에는 이 부분에 급박한 위험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어떠한 구체적 내용도 담겨 있지 않다. 그 다음 이 지시에는 현장에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다. 어느 해법을 강구할지에 관한 어떤 고민도 담겨 있지 않다. 예. 영혼 없는 얘기였다. 예. 그거는 그 지시라고 도저히 할 수 없.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방송에서 이야기했는데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해야 되고 그 자리가 무슨 자리인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을 여기 드러낸 거죠. 예. 아니, 그 전에 이런 재밌는 내용이 있어요. 이렇게 지시한 거, 예. 그러면 이런 거거든. 동쪽에서 했단다라고 하는 얘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요. 뭐 씨나라 까먹는 소리죠. 쉽게 얘기해서. 예. 위 내용은 지시받는 자에게 매우 당연하고 원론적인 내용으로서 급박한 위험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어떠한 지도적 내용도 담고 있지 않다. 그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반한 예. 지시. 자, 이렇게 5가지 거짓말을 했는데 거짓말 갖고 대통령 또 이거 고발할 거예요? 거짓말 했다 이런. 아니, 거짓말 갖고는 아닌데요. 예. 결국 그 특검에 예. 시민단체, 4.16 연대하고 시민단체가 예. 고발을 했는데 특검이 이첩을 했습니다. 검찰이 이 부분을 이어받아서 수사할 거로 보고요. 헌법재판소의 보충 의견은 예. 지금 굉장히 구체적이어서 검찰 수사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헌재 결정문 분석 우리 이재화 변호사님 모시고 말씀 들어봤습니다. 안보실에서 국가안보실에서 여러 차례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서면으로도 3번 보고를 하고 또 유선으로도 예. 3번을 보고 있다고 아마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 2시 50분까지. 근데 이제 그 서면 보고 두 번째 서면 보고 그게 아마 피청구인들이 낸 성명상 그 거기에 붙어 있는 그 1, 2, 3보가 서면이 붙어 있는데 그 2보에 보면은 2보가 10시 40분에 출력한 시간이라고 예, 말씀하셨는데 예, 10시 40분에 예, 출력이 된 예. 2보인데 거기에 보면 배 기울기가 그 62도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무슨 그림 같은 게 하나가 붙어 있고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10시 반에 지금 다 아까 예, 그래서 이제 작업을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 나중에 이제 그 조사를 해서 이제 배 각도를 저희가 정확히 알게 됐는데 당시 상황에 저희가 이제 그 말씀을 재판관님 말씀이 맞습니다. 거기 이제 배 그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작성자한테 확인을 해 보니까 이거 YTN에 나오는 화면을 캡처해서 넣었다. 근데 그때는 생중계가 되던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마 스틸 사진으로 누가 거기서 현장에 있던 사람이 찍어서 보낸 거를 받아서 방송에 아마 띄웠는데 거기에는 그 시간이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게 몇 시에 촬영한 거라는 그러면 게. 그거를 좀- 보고 그냥 각도를 재본 건가? 어떻게? 예, 나중에 이거 어떻게 잘못된 짐작으로? 저희가 잘못된 보고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3보가 11시 20분에 이루어지는데 그때는 이제 10시 49분에 뭐 다 침몰했다 이렇게 보고가 됐어요. 지금 10시 반하고도 약간 또 시간 차이가 있는데. 예. 그러면 이런 보고를 할 때는 이게 이 차장이나 실장이 다 이렇게 체크를 합니까? 어떻게 저희 보고서는 저희가 체크를 하죠. 체크를 합니까? 예. 그러면 이제 근데
이제 11시 10분 보고서 이제 3보로 오전 중에 마지막 보고입니다. 거기 보면 이제 배그림이 뒤집어진 그림이 있습니다. 전복된 그림이.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11시 10분에 저기 해경 513호가 ENG 카메라가 장착되고 위성 송출이 되는 배입니다. 그게 들어가서 그때부터는 이제 중계 방송을 봤기, 저희가 그대로 중계되는 걸 봤기 때문에 이 그림은 정확한 걸로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아까 513호에서 ENG 영상을 받아가지고 했다는데 11시 10분부터입니다. 어떤 국정조사 회유력이나 이런 걸 보면 278호에서 한 거 아니냐, 그 받은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아직 처음 도착한 배가 513호입니다. 513호에서 받은 거다. 그 이후에도 해경에 여러 배들이 들어가면서 전부 그 ENG 장치가 되어 있는 배들이 3척인가 더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11시 좀부터 떴던 방송 보도들은 금방 이제 이게 잘못된 것이 밝혀진 것 같아요. 그리고 네네. 그런 보고를 해경이나 이런 데서 보고를 청와대에서 받은 바도 없고. 근데 이제 지금 아까 질문하고 겹쳐서 그런데 근데 1시 좀 넘어가니까 이게 190명이 다시 추가로 구조가 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아마 이제 그런 혼동이 계산상 혼동이 생긴 것 같아요. 그게 뭔가 중복 계산이 됐든지 중복 계산된 걸로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이 1시 저희가 대통령이 보고된 게 1시 13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 어디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기관리센터에서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서 그 해경 한라인으로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합니다. 190명 추가 구조가 사실인지 이렇게 확인을 하니까 해경 본청은 서해청에서 보고받았으나 확실치 않다. 이렇게 거기 녹취록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 보고가 대통령에 대한 보고가 아마 정무수석실에서도 보고가 가고 안보실에서도 그날 계속해서 뭐 보고가 갔던 것 정무수석실은 주로 다 서면 보고로 이루어져 있고. 사회안전비서관이 거기 있기 때문에 담당 비서관이 거기서 이제 계속 또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쭉 이루어진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이제 정무수석실에도 그까지를 포함해서 180명이다 190명 더 하니까 370명이 구조됐다. 뭐 이렇게 보고가 된 것 같다가 이게 1시 반쯤에는 위기관리센터에서 이게 중복 계산이 돼서 된 거라는 거 확인하지 않나요?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이제 190명이 그럼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이게 진도 행정선에 타고 있다. 이랬는데 진도 행정선이 팽목항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럼 팽목항에 거기서부터 얼마나 걸리냐 했더니 뭐 얼마 걸린다 해서 그때에 대해서 그럼 들어왔냐 했더니 배가 안 들어왔다는 건 제가 기억이 되는데 그래서 이게 190명을 타려면 큰 배일 텐데 저희 그때 해군 장교의 말에 의하면 조금 의아하게 생각은 했다. 그런 얘기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현장에서 급하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길 수는 있다고 봐요, 저도. 근데 그리고 거기서 또 공식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또 의심할 상황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1시 반쯤에 해경의 이 위기관리,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서 위기관리센터가 모든 정보가 모이는 데 아닙니까? 전체 상황이. 모든 국가기관하고 다 연결이 돼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인데 1시 반쯤에는 파악이 된 것 같은데 그것이 이제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는 게 2시 좀 넘어서 이것이 2시 20 몇 분, 잘못됐다. 25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일에 이게 그 남은 것도 꽤 되는 거예요. 지금 470 몇 명이 되니까 남은 숫자도 뭐 100여 명이 승객이 있으니까요. 제 생각에는 대통령께서 적어도 10시 보고를 받고 그다음에 10시 15분 또 안보실장하고 통화를 하고 또 10시 반에 해경 청장하고 통화를 했으면은 뭐 특공대까지 투입하는 그런 걸 했으면은 적어도 이 위기관리센터의 상황실에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글쎄, 아까도 제가 이제 그 당시 일반적인 상황, 일반인들이 가졌던 상황 인식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권성동 위원장께서 그때 증언하신 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던 인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보고받으시고 뭐 상황실로 오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대통령께서 저희 상황실에 오시는 경우는 대개 이제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든지 그 뻔히 결과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대책을 세우고 진행되는 상황에서 오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뭐 장거리 미사일을 쐈다든지 그럴 경우에 이제 오셔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여시고 그러는데 작년에만도 제 기억에 한 7번인가 뭐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초기 상황 보고였고 그게 그렇게 긴박하게 돌아간다 그런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또 저희가 또 그렇게 보고를 드리지도 않았고 막 그렇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증인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은 국가안보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긴박한 상황이라고는 인식을 안 했다는 느낌이 증인 증언에 의하면 좀 그런 느낌이 오는데. 아니 긴박한 상황이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는 이제 계속해서 상황을 파악을 하고 그 보면은 그날 99번 통화를 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그래서 9시 20분부터 근데 대통령께서 그거 바로 내려가셔서 상황을 하실 정도의 상황이란 그런 심각성은 아니었다라고 저희가 이제 판단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처음에 이제 몰랐을 수도 있고 보고가 늦어져서 뭐 몰랐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상황에서는 난 대통령 그러니까 국가안보실에서 안 나오시면은 적어도 모시러 가가지고 이 현장에 나오셔야 된다. 이 국민들이 그래야 안심을 한다. 말하자면 꼭 그분이 나와서 구조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꼭 구조가 그래서 성공한다고 아니라도 적어서 나와서 국가의 이 상황에서 대통령 얼굴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거? 그러니까 초기 상황인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의 인식이 이게 대통령께서 나오셔가지고 막 진두지휘를 하셔야 할 상황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현장에 부재했다는 이 부분이 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물론 관저에 계셨으니까 뭐 직무를 하고 있었다고 지금 주장을 하시는 거니까 또 그럴 수도 있나. 그러나 이 국가 이 상황에 대처하는 모습 적어도 왜냐하면 이 국가 위기에 해당하는 재난 사고 아닙니까 이 사고는 아까도 증인도 인정했다시피 이 재난 사고가 그 재난의 성격은 나중에 알게 된 거죠. 그 오전 상황에서 이게 국가 재난 사고다라고 인식한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470 승객하고 선원까지 해서 470 몇 명 정도가 타고 가서 침몰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위기 상황이라고 안 보시는 겁니까? 아니 계속 저희가 구조 상황을 보고 드리고 대통령께서는 또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상황에서 위기관리센터에서 관리를 했으면 이건 위기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은 물어봅시다. 예. 대통령께서 지금 관저에서 그 직무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관저에 가서 말씀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적어도. 아니, 저희들이 계속해서 10시 반 이후에는 가서. 문서로 보고 드리고 전화로 이제 보고 드리고 침몰한 상황인데, 예? 지침을 받고 이러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저희는 뭐 대통령께서 상황실에 오셨다고 그래서 다르게 지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는 이건 하여튼 인식이 하여튼 뭐 사고 발생 시보다는 10시에 인식을 하셨다니까 우선 그 인식이 좀 늦어졌고 그다음에 인식을 어느 정도 했느냐 이 상황에 대한 인식을 정확하게 보고를 받았으면은 뭐 그 인식이 나는 정확한 인식이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었으면 현장에 나왔든지 아니면 그 관저에 계시더라도 아마 적절한 지시를 계속해서 했었어야 되리라고는 싶은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10시 15분에 안보실장하고 통화하면서 지시한 내용하고 또 그 지시한 내용은 해경 녹취록에 나와 있습니다. 받아 적으라 하면서 VIP 지시사항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10시 반에 해경청장하고 특공대를 투입을 해라. 그러고는 나중에 이제 다른 건 쭉 없다가 이 구조가 이렇게 인원이 잘못됐느냐를 한번 질책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중대본에 나타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딱 그 상황인 겁니다. 대통령이 하신 지시하고 조치하고 그런 내용들은 행동들은 그래서 나는 이 점에서 이제 이것이 헌법 위반이 되느냐 법률 위반이 되느냐 문제는 나 별도로 쳐두고 그 문제에 관해서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뭐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모르지만 국가안보실에서 그렇다면은 그 전체 상황을 관리하고 있던 사람들은 누가 책임을 물은 적이 있습니까? 청와대 비서진이나 요 세월호 사건 문책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 세월호 사고에 대해 지금 말씀하신 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 당시 국가안보실에서 사실 전체적인 그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나중에 사후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던 건 맞습니다만 그 당시는 그걸 인식을 못한 건 사실입니다. 만약 저희가 그 상황을 인식했다면 대통령께 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했을 텐데 보고서를 보시면 알지만 그렇게 심각하게 이렇게 저희가 인식을 못했습니다. 근데 그건 뭐 저희들이 그 정보 들어오는 정보라든지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책임과 관련해서는
사후에 저희가 감사원에서 나와서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책임자 처벌에 관한 거는 제가 기억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청와대 내에서 비서진이나 이런 뭐 여기 참모진에 대한 문책을 한 적이 있었냐 물어보면 다른 사람들 처벌받은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 거는 아마 그 당시 감사를 다 해서 책임 소재를 따져서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청와대 직원이 징계를 받았는지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뭐 김장수 실장이 징계를 문책 인사를 김장수 실장은 그 위에 좀 다른 문제로 해서 면직이 됐습니다. 이걸로 문책을 한 건 아니죠. 뭐 세월호 관련 사건이죠. 세월호 관련 사건? 예. 그건 뭔가요? 그 당시 그럼 책임이 누가 있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컨트롤 타워 문제에서 그것이 사회적 논란이 됐고 그래서 면직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책을 한 겁니까? 글쎄 여기 뭐 제가 그래서 아니 근데 분명히 문제가 됐던 건 그 당시 컨트롤 타워가 어디냐 이런 문제 가지고 사회적 논란이 됐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물러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관저에서 이제 관저에도 집무실이 있다. 이 이야기는 2014년 7월 7일 날 운영위원회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청와대 비서실장이랑 이렇게 모셔놓고 이렇게 질의응답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때 그 회의록을 보면은 관저 집무라는 개념은 안 나오더라고요. 어디 계신지 모른다 그런 이야기가 주로 나오지. 그런데 이제 그 며칠 뒤에 가면은 관저도 집무하는 곳이다 이런 논리를 펴더라고요. 왜 처음 운영위원회 조사할 때는 관저에서도 집무를 했다 이 말씀을 왜 안 하신 건가요? 적극적으로 그렇게 말씀은 안 하셨더라고요. 네, 자세히 그래서 제가 당시 김기춘 실장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까지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아마 그 대통령님이 어디 계시고 뭐 하는 이 동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 굉장히 꺼려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요구와 관련돼서 여쭤보고 싶은 거는 만일에 이제 통상 공식 일정이 없으시면은 관저에서 이제 근무를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데 이제 만일에 그날 그냥 통상적으로 근무를 하는 9시에 뭐 대통령이 출근하신다. 나는 다른 대통령이 몇 시에 출근하는지 저도 아는 바가 없는데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9시에 출근하니까 9시에 출근하신다 그러면은 출근해서 본관에 근무를 하셨다 그러면은 이 상황에 대한 인식이 어땠을 것 같아요. 혹시 이제 의견 내가 물어보는 건데. 예. 제 생각에는 뭐 차이가 없었으리라고 봅니다. 왜 차이가 없었으리라고 보시는 거예요? 거예요? 그 대통령께서 일하시는데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인식이 달라진다고 보지 않습니다. 인식의 시점, 인식이 지연된 거하고 인식의 수준하고 이것이 같이 문제가 되는데 이거는 인식의 시점이 좀 빨라질 수는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바로 구두로 누구가 대면복으로 왔을 때 들으면서 여기 여러 가지 의문난 게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의문난 것을 지적을 하면서 질문을 던지면서 이렇게 보고를 받을 때 그럴 때의 효과라는 건 굉장히 빠른 그 상황에 대한 인식도 되고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도 가질 수 있는데 그 부분을 못한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지리적으로 보면 사실은 본관이 저희 사무실 훨씬 멀습니다. 관저보다. 관저가 훨씬 가깝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인식이 달라지라고는 보질 않고요. 시간적으로도 오히려 관저가 더 가깝습니다. 저희가 전달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리고 실제 대면에서 보고하고 그걸 좀 받았으면 좋지 않겠냐 이런 말씀이신 걸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근데 김장수 실장이 그 건에 대해서 증언한 거는 이렇습니다. 당시 상황을 안보실장으로서 계속 파악하면서 또 조치를 할 게 있는지 뭐 중대본이나 지시하고 저희 상황실 내에서 계속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상황이 가서 대통령께 대면에서 막 보고해서 뭐 질의응답을 받아야 될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본인이 생각했다라고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전지적 시점에서 그 문제를 들여다볼 때하고 그 상황이 벌어진 당시의 상황은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제가 부가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상으로.
지시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 지시의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헌법재판관이 보는 거는 그거는 하나만 한 이야기다. 원론 이야기고 그거는 아무런 의미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도저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교훈적 의미가 하나도 없다. 예를 들어 이런 거, 이재화 변호사 여기 오늘 나와갖고 패널로 나와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지시를 합니다. 예. 이재화 변호사 패널로 나오면 말씀을 하세요. 예? 성실하게 말씀을 하세요. 이거 지시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요. 이 내용에는 이 부분에 급박한 위험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어떠한 구체적 내용도 담겨 있지 않다. 그 다음 이 지시에는 현장에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다. 어느 해법을 강구할지에 관한 어떤 고민도 담겨 있지 않다. 예. 영혼 없는 얘기였다. 예. 그거는 그 지시라고 도저히 할 수 없.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방송에서 이야기했는데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해야 되고 그 자리가 무슨 자리인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을 여기 드러낸 거죠. 예. 아니, 그 전에 이런 재밌는 내용이 있어요. 이렇게 지시한 거, 예. 그러면 이런 거거든. 동쪽에서 했단다라고 하는 얘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요. 뭐 씨나라까 먹는 소리죠. 쉽게 얘기해서. 예. 위 내용은 지시받는 자에게 매우 당연하고 원론적인 내용으로서 급박한 위험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어떠한 지도적 내용도 담고 있지 않다. 그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반한 예. 지시. 자, 이렇게 5가지 거짓말을 했는데 거짓말 갖고 대통령 또 이거 고발할 거예요? 거짓말했다 이런. 아니 거짓말 갖고는 아닌데요. 예. 결국 그 특검에 예. 시민단체 4.16 연대하고 시민단체가 예. 고발을 했는데 특검이 이첩을 했습니다. 검찰이 이 부분을 이어받아서 수사할 거로 보고요. 헌법재판소의 보충 의견은 예. 지금 굉장히 구체적이어서 검찰 수사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헌재 결정문 분석 우리 이재화 변호사님 모시고 말씀 들어봤습니다. 안보실에서 국가안보실에서 여러 차례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서면으로도 3번 보고를 하고 또 유선으로도 예. 3번을 보고 있다고 아마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 2시 50분까지. 근데 이제 그 서면 보고 2번째 서면 보고 그게 아마 피청구인들이 낸 성명상 거기에 붙어 있는 그 1, 2, 3보가 서면이 붙어 있는데 그 2보에 보면은 2보가 10시 40분에 출력한 시간이라고 예, 말씀하셨는데 예, 10시 40분에 예, 출력이 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는 것도 거짓말이라는 거 아니에요? 거짓말이죠. 그게 그 기록이 있으면 예. 통화 기록을 내놓으라 그랬거든요. 아하. 그런데 끝까지 안 내놨고 예. 안 내놨죠. 안 내놓은 걸 봐서는 이게 통화했다고 통화 안 했다 이렇게 예. 판단한 거예요. 12시 50분경 고용복지수석으로부터 비처연금법 관련 전화 온 건 통화했다는 기록을 내놓고. 그거는 주장을 했죠. 예. 아니, 기록도 내놨어요, 예, 그거는. 주장하고 그 기록도 있다고만 예. 이야기했고 뭐 내지는 않았는데요. 근데 이 부분은 아예 있다는 말도 주장을 안 했죠. 통화 기록이 있다는 주장도 못 한 거예요. 주장도 안 했고. 어허. 결국은 통화 기록이 없다는 것은 통화한 통화하지 것은 않았다. 예.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만 거기에 예. 하나 지적하면은 해경청장한테 하면서 뭐 특공대를 동원해서라도 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그러는데 예. 이미 그 통화 전에 해경청장 특공대 거기에 가라고 지시를 내린 상태예요. 그러면은 그거는 거꾸로 돼야지 맞죠. 그러니까 통화를 했다라면 해경청장한테 특공대를 현장에 보냈다는 보고를 받았다라고 해야지 그게 맞는 건데 그렇죠. 대통령이 지시를 내렸다라고 예. 이미 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돼 있다라는 것도 이제 논리적으로 그게 지금 논리적으로 예. 앞뒤가 안 맞는 게 안 맞는 해경청장 통화했을 때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거 아니에요, 먼저. 그렇죠. 그럼 내가 지금 특공대 투입해서 이미 투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특공대를 투입해서라도 구조에 만전을 기하세요. 지금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특공대를 투입해서 구조에 만전을 기하세요. 투입했다니까요. 뭐 또 원래 남의 말을 잘 안 듣는 분인가? 그게 10시 30분에 해경청장하고 통화를 해서 특공대 투입하라 그랬는데 예. 그 기록도 없고요. 없죠. 10시 25분에 청와대가 해경청장하고 통화 기록은 나왔어요. 예. 그거 나왔는데 그렇다면 선회를 하면 건물협에 통화했다. 그 직전에 통화를 해서 대통령이 지시를 받고 통화했다고 선회를 하더라도 거기에는 특공대 투입을 지시를 전달받거나 그 지시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직접적으로 지시한 거. 해경청장에 다이렉트로 전화를 하지 않더라도 그 비서진들에게
그렇게 전달하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예. 그렇게 하려면 청와대 비서진들이 해경청장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 내용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럼 이것도 뻥이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구조 지시를 다 했다. 예. 그런 해명도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이 색깔 종합해보면 다 거짓말인데 뭘 이걸 또 정리를 해. 아니, 그건 뭐냐면요. 아니, 한 명의 인명피해도 없게 샅샅이 뒤져서 구조의 만전을 다해라. 예. 이렇게 진짜 국가를 개조하려면 사람들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고요. 이 사건에서 사람들이 왜 그렇게 미안한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나? 저는 이 정직한 거라고 봐요. 너나 없이 조금씩 좋은 게 좋은 거고 서로 봐주면서 넘어가면서 지금 70년을 살아온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근원적인 성찰과 반성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이런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뭐 장관 바꾸고 총리 바꾸고 대통령 욕하고 정권 바꾸고 이런 것만으로 해결 안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판관 보충 의견을 통해 보면 세월호 7시간에 대한 박근혜의 5가지 거짓말이 예. 그대로 드러난 것을 그렇죠. 정리를 했다고요. 예, 확인할 수 무슨 있죠. 거짓말을 했나요? 그러니까 첫 번째 상황이 심각한 것을 안 시점이 오후 3시다. 3시경이라 그랬죠. 예. 예. 예, 이렇게 그 부분이 대해서 그것은 믿을 수 없다. 거짓말이라고 이제 판단을 했는데요. 결국 지금 피청구인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인과 본인과 대리인이 예.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오전에 뭐 12시 28분, 11시 28분, 12시 5분, 뭐 12시 33분경에 다 보고서를 다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재판관들은 보고서를 받으면 이 상황이 실시간 상황이 그대로 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다. 예. 보고서를 받아서 검토를 했다고 그랬는데 그럼 15시에 알았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 둘 중에 하나다. 네. 보고서를 검토했다는 게 거짓말이거나 거짓말이든지. 그거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늦게 알았다고 예. 거짓말하거나 두 둘 중에 가지라는 하나 거죠. 거짓말이다. 예. 그게 이제 첫 번째 거짓말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거짓말이 언론사의 오보 때문에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는 해명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론 탓을 돌렸는데 예. 딱 이야기하면 우선 대통령이 국가안보실 등으로부터 오보를 받았다는 볼만한 증거를 하나도 제출한 게 없다. 아하, 자료 증거가 없다. 없고 또 상식적으로 봐도 이게 지금 비서진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보도를 그대로 전달했다고 보기 어려운 거 아니냐. 아, 오보가 설사 있다고 할지라도.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11시 7분에 예. 해경등에 확인을 해서 청와대는 이미 그것이 전원 부조가- 오보였고 오보란 건 이미 파악한 상태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보로 인해서 잘못된 인식을 계속 갖고 갔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예. 거예요. 거기 추가로 이렇게 예. 시간만 하나 예. 볼 필요가 있는데 오보가 11시 경에 4분이죠. 좀 나와서 12시 경에는 대부분 다 정정이 됐어요. 예. 그런데- 아니, 그때 자기들이 낸 기록도 보면 11시 4분에 오보라고 기록이 됐고 11시 7분에 오보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 이렇게 자기들 해명서 이렇게 나와요. 네. 3분 만에 아는 거예요, 3분 그렇게, 만에. 그런데 이 3시간 이상, 오후 3시까지는 3시간 이상 비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 3시까지 상황의 심각성을 알게 되는 그 시간까지는 아무것도 파악을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도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청와대 집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 있었어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다. 이렇게 해명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왜 집무실은 왜 둬요? 맨날 관저에 있지. 그러니까 관저에도 집무실이 있기 때문에 예. 어디에 가 있는가 중요한 거 아니다 이랬었는데 이제 그 재판관은 심지어는 비서실장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대통령이 움직이는 곳이 집무실이다. 그래 수면에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는 다 집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예, 이야기를 그렇게까지도 했죠. 얘기를 했었죠. 비서실장이 그랬죠. 예. 근데 이제 이 관저는 예. 집무실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했어요. 음. 대통령이 휴식이나 개인 생활하는 곳이지 그건 사적 공간이다. 집무실이 아니다. 예. 집무실에 머물게 되면 비서진들이 지금 대통령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다. 제대로 보고를 할 수가 없다. 예. 그렇게 하고 당일은 휴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휴일이 아니었죠. 당연히 예.
관저가 아니라 집무실에 출근을 해야 된다. 아니 그런 논리로 하게 되면 청와대 비서관 수석 뭐 이런 사람들도 자기 집에서 근무하죠. 예. 왜 청와대 그렇죠. 출근을 왜 해? 그렇잖아요. 그런 거죠. 예. 말하자면 결근을 한 셈인데요. 그러니까 집무실에 출근했다면 늦어도 9시 40분경에는 해수부가 예. 위난 그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발령하거든요. 예. 그때쯤 대통령도 알았고 그렇게 하면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출근을 해서 상황실에 가 있었으면 사실 확 달라졌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예. 컨트롤 타워 역할을 못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 논리도 집무실에 말이 안 되는 말이 겁니다. 안 된다. 그 다음에 피청구인이 10시 10분 국가안보실장, 10시 22분경 국가안보실장, 10시 30분 해경청장에 전화를 해서 세월호는 진도 앞바다에 침몰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세월호가 침몰한 바다는 진도 앞바다가 아니고 탐욕의 바다예요. 그리고 맹골수도의 뭐 급류 때문에 침몰했다. 그게 아니고 이 탐욕의 탁류에 침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월호 사고가 일어나는 전 과정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돈이 오고 가면서 부패를 했든 돈이 오고 가지 않았지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해서 서로서로 봐줬던 실제로 국가의 안전관리 기능이 완전 무력화됨으로써 이 사건이 난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무력화됐냐 이렇게 보면 이 해방 이후에 이제 정부 수립 이후에 우리가 워낙 못 살고 이제 어려운 조건에 있었기 때문이겠지만 또 뭐 지배청이 다 조선시대 지배청도 다 망해버리고 그라운드 제로에서 출발한 사회였고 거기서 산업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 공정 경쟁, 적자 생존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약육강식, 강자 생존 이 논리로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왔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현대사를 움직인 힘은 기본적으로 물질에 대한 욕망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도 재개발 공약, 재건축 공약 이런 것들이 왜 사람들이 관심을 끄냐 하면 우리 삶에서 무엇이 진짜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생각보다 우선적으로 물질에 대한 욕심, 욕망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삶을 압도한 결과 이 사건이 난 거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이 모두가 이 불문율처럼 좋은 게 좋은 거고 서로 봐주면서 서로 잘 살아가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내부 고발을 하고 이런 사람들을 다 배척해 왔어요. 지금까지. 다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결국은 이런 세월호 사건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이 국가 개조를 누가 하겠습니까? 국민이 하지. 왜 이렇게 개발 공약, 무슨 비즈니스 프렌들리, 무슨 규제를 쳐부숴야 될 원수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세력에게 누가 국가를 맡겼습니까? 결국은 그 정당이 현재의 집권당이 물질에 대한 사람들의 욕망을 부추기고 선동하고 이렇게 했고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 삶의 좌표, 자기의 가치를 물질에 뒀기 때문에 이게 제일 강력한 제1당이에요.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대통령을 욕하는 건 쉬운 일이지만